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건은 중국의 법률 프로그램 참회록에서 방영되었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며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양보하고 함께 생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세 사람이 함께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이해하기 힘든 삼각관계가 펼쳐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셋이 함께 살게 된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인데요. 자신의 여자가 새로운 남자와 이불을 덮고 자는 걸 보면 대부분의 남자라면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한 아내가 두 남편을 가질 수 없고 한 침대에 두 마리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남자가 살인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자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래야 했을까요? 이 사건은 1997년에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젊고 혈기왕성했던 렌 지웬이라는 남자의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그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있었지만 순간의 충동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렌 지웬의 부모님과 그의 삼촌 가족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두 집안은 서로 앙금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죠. 하지만 렌 지웬은 삼촌에게 불만이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렌 지웬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한 나머지 부엌 칼을 들고 삼촌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삼촌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이 급히 말리려 했지만 렌 지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며 더 난폭해졌어요. 결국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네 명이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그는 자수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길을 택했지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잠시 아이를 안아보고 아내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도망자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렌 지웬의 도피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겨야 했고 외딴 시골 마을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햇빛을 피해 숨어 지내는 쥐처럼 말이죠. 그렇게 7년을 숨어 지내던 어느 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 여자의 등장 때문이었죠. 그 여자는 바로 허우 수주안이었어요. 렌 지웬은 동료의 소개로 그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주안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렌 지웬은 수주안이 착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수주안도 렌 지웬이 부지런하고 돈도 잘 벌어 자신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렌 지웬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아마도 도피 생활이 너무 외롭고 고달팠던 탓에 렌 지웬은 가족의 따뜻함을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수주안과 함께하면서 그의 삶은 드디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복했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악몽에 시달리며 자다가도 깨어나곤 했지요.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으며 몇 번이나 무너질 뻔했고요. 그는 미신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점을 쳐보기도 했었죠. 그러던 2015년 어느 날 불안감이 다시 엄습해왔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오지 않을까 싶어 점을 쳐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렌 지웬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수주안이라는 여자가 유일한 의지처였고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수주안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함께 해준 그녀에게 평생 빚진 남자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수주안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이 닥치기 전에 수주안을 잘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수주안에게 다른 남자를 찾아주기로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그는 수주안에게 자신이 암에 걸렸고 최대 2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찾아 결혼하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할 때 렌즈웬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수주안과 함께한 시간이 15년이 넘었으니까요. 렌즈웬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주안과 부부로 지내면서도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죠. 하지만 수주안은 혼인신고서 서류 한 장에 신경 쓰지 않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설득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녀도 렌즈웬이 떠난다면 혼자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렌즈웬은 수주안을 위해서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그가 바로 사건의 피해자인 시직민이었어요. 시직민은 50대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가난한 노총각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사랑하는 여자를 그런 조건의 남자에게 맡길 수 없겠지만 렌즈웬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시직민 같은 남자는 여자를 하나 얻으면 보물처럼 여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여자를 얻으면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렌즈웬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시직민을 수주안에게 소개했을 때 두 사람이 첫눈에 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렌즈웬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의 계획대로 수주안과 시직민은 결혼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렌즈웬은 자신의 미래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렌즈웬은 그들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려면 우리 셋이 같이 살고 같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이죠. 대신 렌즈웬은 집안일을 돕고 돈을 벌어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렌즈웬은 나이가 들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했으며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이죠. 50대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던 시직민은 이 제안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그는 평생 결혼은 꿈도 못 꿀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아내를 얻게 되고 이런 행운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렌즈웬의 조건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수주안과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게다가 공짜로 아내를 얻고 또 돈도 벌어다 준다니 이건 마치 꼭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그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직민은 렌즈웬의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수주안 역시 렌즈웬과 오랜 세월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결국 시직민은 서둘러 수주안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렌즈웬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죠. 하지만 그는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끝장으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가 점쳤던 불길한 예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수주안과 시직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렌즈웬은 전 남편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 세 사람이 같은 방에서 함께 잔다는 사실이죠. 방 안에는 두 개의 이불이 있었는데요. 렌즈웬은 혼자 하나를 쓰고 수주안과 시직민은 이불 하나를 함께 썼지요. 매일 밤 옆에서 수주안과 시직민의 움직임을 느끼며 렌즈웬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버텼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보통 남자라면 이런 기형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겠지만 렌즈웬은 생존을 위해 시직민은 여자를 위해 각자의 필요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은밀한 갈등이 흐르고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직민은 집 안에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직민은 자신이 집안의 주인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죠. 수주안에게는 이것저것 시키며 큰 소리로 지시했고 자신의 식사와 생활을 돌보라고 요구했어요.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렌즈웬은 이런 상황도 참았지만 그러나 렌즈웬의 행동이 시직민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시직민과 수주안이 부부인데 렌즈웬은 여전히 수주안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요. 이런 행동들은 시직민을 화나게 했던 것이죠. 시직민은 수주안의 합법적인 남편인데 렌즈웬이 왜 선을 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렌즈웬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했어요. 이로 인해 시직민은 렌즈웬을 집에서 내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렌즈웬을 쫓아내고
수주안과 단둘이 살아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시직민은 렌즈웬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합니다. 술 기운을 빌려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예전에는 당신과 그녀가 부부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녀의 합법적인 남편이야. 이렇게 살면 뭐가 되겠어? 가족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남도 아니고. 시직민은 앞으로 수주안과의 일에 렌즈웬이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렌즈웬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챕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었지요. 이런 결말은 렌즈웬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직민의 차가운 말에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마치 그의 생존의 길을 끊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시직민은 이미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렌즈웬이 술잔을 들고 침묵하는 것을 보자 그는 더욱 강하게 나갔지요. 나는 이 지역 사람이야. 여기서 친구도 많아. 내 말을 안 들으면 친구들 불러서 처리할 거야. 시직민은 렌즈웬을 쫓아내기 위해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허세를 부렸던 것이지요. 렌즈웬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는 시직민에게 내 여자를 너에게 넘겨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러나 시직민은 기세를 몰아 렌즈웬을 쫓아내려고 더욱 심하게 말합니다. 렌즈웬, 내가 떠나지 않으면 사람을 불러 너를 해칠 거야. 이 말을 듣고 렌즈웬도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그는 화가 나서 그래, 한번 해봐. 렌즈웬은 맞받아쳤지요. 그때 평소에 온순하고 조용했던 렌즈웬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본 시직민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가리지 않고 렌즈웬과 언쟁을 벌였어요. 내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내 형이 경찰서에 다니고 내가 신고해서 너를 간통죄로 잡아 넣을 수 있어. 이 말은 렌즈웬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지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다툼은 렌즈웬의 침묵으로 끝났고 시직민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렌즈웬은 속으로 큰 혼란에 빠졌어요.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렌즈웬은 불안에 휩싸여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깹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시직민이 정말로 신고하면 자신은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직민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증오가 사리로 변해갑니다. 너 시직민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내가 먼저 너를 처리해야겠어. 그는 시직민을 해칠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밤, 이날 밤은 약간 쌀쌀했어요. 렌즈웬은 사리를 품었지만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시직민도 수주안과 함께 잠들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직민은 명령하듯 수주안에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렌즈웬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죠. 그는 속으로 내 여자를 아끼주지는 못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에게 명령을 하냐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렌즈웬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닫을게. 일어나지 마. 라고 말하며 일어납니다. 렌즈웬은 마당으로 나가 문을 닫는 척하며 가위 하나를 숨겼지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는 시직민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시직민이 반응했을 때는 이미 여러 번 찔린 후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렌즈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마당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시직민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수주안은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지요. 그녀가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시직민은 이미 숨이 멎었고 렌즈웬은 피 묻은 가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렌즈웬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수주안의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수주안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렌즈웬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도착하자 수주안을 데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그녀에게 더욱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녀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혼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과 10여 년을 함께한 여자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처음에는 그녀의 생활을 걱정했지만 결국 그녀를 두고 떠나야 하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아마도 수주안이 자신과 함께 있으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렌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합니다.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지고 마을 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15년 전 살인 사건까지 밝혀지고 두 건의 살인 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렌즈엔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15년을 함께 살아온 수주안이었어요. 그는 수주안에게 이렇게 말했죠. 밖에서 잘 지내요. 눈물 흘리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서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1년이 지나 수주안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의 남은 삶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수주안은 눈물을 닦으며 다른 사람 안 만날래요. 나이도 있는데요. 당신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렌즈에는 수주안 앞에서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내면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이미 알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요. 렌즈에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깊이 반성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절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미래와 가족,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책임을 잊지 말라고요.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지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망가진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렌즈에는 돌아가고 싶어도 그건 헛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